되게 이제 웃긴 것 중 하나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고요. 종목 코드 번호 005380입니다. 자, 현대차 영상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하루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코스닥 시장은 시가 대비 마이너스 3.5%가량 빠졌죠. 그리고 코스피도 마이너스 2% 이상 조정을 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상당히 힘든 시장이었고 전국 팔도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힘든 시기를 겪고 가시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현대차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시장에 문제가 있나?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건데 나는 손절해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브리핑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뭐 현대차 차가 잘 팔리고 점유율 올라가고 그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일까요? 그게? 제가 아무리 봐도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좋기 때문에 존버해야 된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폭락하면 주가는 어차피 빠질 건데 그죠? 그럼 시장이 올라갈 거냐 빠질 거냐에 대해서 눈에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폭락이 나와줬어요. 그게 어느 정도의 하락 구간이냐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40%까지 개박살나는 시장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국 팔도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이 메이저들 또한 신규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종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군들 또한 힘든 시기예요. 메이저들이라고 다를 바 없어요. 세력들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중소형주들은 고가에서 세력들이 물량 안 받아주니까 다 박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시장이 더 빠질 거냐?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봐야 돼요. 사실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유 자체가 이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테이퍼링을 조기 실행을 하겠다라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군들도 다 박살이 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이라는 게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호황일 때 풀고 있는 이 유동성을 축소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가 이 둔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 나와주고 있는데 조기 테이퍼링을 하겠다? 두 가지가 좀 겹쳐지네요. 그러면 셋 중 하나예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게 거짓말이거나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게 거짓말이거나 진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세 번째 픽 자체는 나와줄 이유와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딱 이제 3.5회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때 2008년도에 한번 일어났었고 2010년도에 한번 일어났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2008년도에 유동성을 한번 풀고 2009년도에 테이퍼링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때 증시가 좀 어떻게 됐냐면 첫 해에 박살났어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이제 첫 해에 완전 개박살이 났죠. 그래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때 힘들어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증시는 어떻게 됐냐면 사실 우상향을 해줬어요. 상당히 재미있죠. 그 결과물이 왜 그러냐면 악재 해소라는 키워드가 붙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테이퍼링이었습니다. 이때 모든 유동성을 사실 다 회수하지 않고 몇 달 뒤에 다시 한번 테이퍼링 실시를 했는데 증시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겪어본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증시는 내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첫 타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타임 여파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테이퍼링이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했는데 이때는 완전히 작살났어요. 이때는 좀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대한민국 시장은 사실 랠리점이 이어지는 구간이었어요. 그때 유명을 했었던 게 차화정이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완성차, 화학, 정유 기업들이 대표적인 이 호황 시기를 겪어가고 있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여파를 받지 않는 모습이었고 2.5번째 테이퍼링은 사실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완전한 악재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증시가 한 달 동안 20% 빠졌거든요. 제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 이제 과거에 공부를 했었을 때 기억을 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때가 이제 테이퍼링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예 예고 자체가 없었던 테이퍼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반년 전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예고가 나와줬었던 거고,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테이퍼링 한다라고 하니까 다 단기간에 엄청난 양을 회수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패닉셀이 나와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년 전부터 테이퍼링 한다, 테이퍼링 한다, 테이퍼링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테이퍼링 또한 마찬가지로 물론 악재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팩트지만 당장 이제 지금 당장 영향을 주는 게 환율이고 언론에서 아무리 경기 둔화라고 떠들어댄다라고 해도 사실 차후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가파르게 들어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떤 종목을 사겠어요?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다시 한번 매수 유입이 들어와 주게 뻔짜고요. 그 왜 그러냐면 예시를 들어서 예전에 1달러 주면 여러분들한테 1,000원만 주던 나라가 이제 1달러 주면 2,000원을 줘요. 근데 경기 둔화라고 증시도 박살되어 있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가 매수에 들어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 둔화 때문에 증시가 빠지게 되면 테이퍼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 둔화가 아니라고 하면 테이퍼링 하는 거죠. 언젠가는 사실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키워드가 나와줘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키워드에서는 차라리 테이퍼링 빨리 해버리는 게 악재 해소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간 충격을 줬어요. 단기간 충격을 줬고 모든 사람이 다 힘든 시기인데 이 구간에서는 누군가는 선택을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이제 웃긴 것 중 하나가 그 선택을 내리는 종목군들 중에서 현대차가 포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 관점 자체는 그래요. 누군가는 그래요. 내가 그럼 여기에 돈이 묶여가지고 이 구간을 두들겨 맞고 시간적인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거를 만약에 이 구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가에서 추격 매수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여기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현대차 영상을 찍는 게 이 10만 원대부터 찍었습니다. 이 10만 원대 이 올라오는 이 초이 구간에서부터 찍었어요. 현대차. 예, 그리고 나서 이 조정폭을 주는 거였는데 원래 25만 원 가면 영상 그만 찍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거였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기에 제가 그냥 의리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고, 이 구간에서 냉정하게 봤었을 때 그거를 논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매수 타이밍과 근거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잘못된 사람들이 이걸 손절을 치고 다른 종목에 가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 정도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한 사람들은 이거 손절 치면 내가 손절 친 수익률의 2배는 내야지 원금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의 타점을 잡아서 매매할 사람들이 이 정도의 수익률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타점 자체도 잘못되고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왜냐하면 여기 22만원에 샀었으면 이게 지금 20만원이잖아요. 그래봤자 2만원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0%입니다. 여기서 뭐 20만원 밴드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한 타임 매수하면 여기서 비중 한 번 더 채우면 반등 나와줄 때 손실 없이 나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봤었을 때 보세요. 여기 구간에서 그런 사람이 이 2배수의 손실료를 수익으로도 메꾼 다음에 수익 창출을 더 추가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건 그거는 자신만의 오만입니다. 예, 오만이에요. 효율을 계속 논하는 사람들 치고 저는 주식 투자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손실도 수익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게 진짜 트레이드의 능력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단기 스캘핑 해야죠. 단타 쳐야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럼 너는 단타 잘 치냐라고 하면 저희는 오늘도 수익 냈습니다. 저도 좀 매매로.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맨날 손절 하는 것보다 이 손실도 수익으로 바꿔 나가는 능력이 있었을 때 오랫동안 롱런, 장기적인 마라톤 같은 투자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효율을 따질 사람이었으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투자의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장소이지 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서 효율을 따지시는 분들은 왜 여기에 있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러 가셔야지. 요즘에 핫한 종목 뭐 있어요? 카카오뱅크 가셔야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가셔야죠. 저희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카카오뱅크 가셔야죠. 저희 카카오뱅크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예, 크래프톤 가셔야죠. 네, 저 크래프톤으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이게 트레이딩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 현대차? 뭘까요? 이게 트레이딩의 관점입니까?
이거는 투자의 관점이에요. 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종목이 현대차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현대차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여러분 효율을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격 밸류 구간에서 어떻게 비중을 늘리고 어떻게 단가를 관리를 하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더 완성차 회사들의 사이클에 왔었을 때 이거를 얼마에 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단기 매매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시장의 위험에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단타가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불시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단타를 못 치는 거예요. 시장의 모든 리스크는 단타 트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세력들하고 메이저들하고 기관들하고 외국인하고 주식으로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게 단타거든요. 하지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리스크는 피해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빠지는데 어떻게 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냐.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관점에서 매매 전략을 가지고 분할 매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종목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 대부분의 수익이 나요. LG화학을 6년 동안 들고 계셨던 그 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 허붕제 TV VIP 분들 중에서 한 분이 6년 동안 들고 계셨는데 LG화학이라는 종목을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고 31년을 가져가셨어요. 66년을 가져가셨대요. 그리고 지금 81만 원입니다. 예, 200% 넘게 수익이 나셨어요. 현대차가 무슨 기업입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결과물을 보여줬었던 기업이었고, 바뀌는 이 산업에서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지만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에 내 눈 앞에 있는 이 하락 구간에 너무 연연치 마세요. 예. 연연치 마세요. 전략대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래 주식 투자를 할 때 종목이 빠지고 시장이 많이 무너질 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할 때 결국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더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현대차보다는 조금 이 시장의 관점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허붕제 TV 도움이 되셨다면 홈페이지에 한 번씩 좀 와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한 종목을 2분할 매수 진행을 해가지고 당일 매매를 한 종목 했습니다. 당일 매매를 해가지고 소소하게 수익을 챙겨왔어요. 2에서 한 5% 정도인데 그래도 폭락장이다 보니까 그냥 가뭄의 단비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래도 깔끔하게 단기 수익 요즘 들어서 거의 매일 수익 청산을 해나가고 있어요. 한 3거래일 동안 9종목 가까이 수익 청산을 해냈는데 그만큼 어려운 시장인 만큼 조금 분할 매도하고 주력주 올라갈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조정폭을 나와줄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90%가 하락인데 10%가 양봉인 장에서 수익이라니 감사합니다. 매도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예, 예.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허브인제 TV 한 번씩 찾아와 주시고요. 저희도 이제 8월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페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힘을 내요 슈퍼 파워입니다. 1년에 120만원입니다.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힘든 시장에서 홀로하지 마세요. 왜냐면 힘든 시장에서만큼은 도움을 받는 게 맞고 멘탈 잡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떤 시장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